쓰레기통에서 찾은 약국 영수증 한 장이 제 15년 결혼 생활을 박살냈습니다. 레보노르게스트렐 1.5mg 사오피임약. 저는 그날 남편이 다른 여자와 잤다는 걸 알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그 여자를 위해 약까지 사줬다는 걸 알게 됐죠. 여보, 약국 갔다 왔어. 그날 남편은 퇴근 시간보다 2시간이나 늦게 들어왔어요. 손에는 편의점 봉투 하나, 얼굴에는 묘한 여유가 번져 있었죠. 저는 몰랐습니다. 그 여유가 다른 여자의 침대에서 나온 것인 줄은요. 피곤해 보이네요. 샤워하고 와요. 응. 그래야겠다. 남편이 욕실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기계처럼 부엌으로 향했어요. 쓰레기통 속 영수증이 눈에 들어온 건 그때였습니다. 회계사인 저는 습관적으로 영수증을 펼쳤죠. 그 순간 심장이 멈췄습니다. 구매 시각 오후 5시 42분. 퇴근 시간 직후예요. 품목명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사오피임약. 저는 생리가 불규칙해서 피임약을 먹지 않아요. 아니, 먹을 필요가 없었죠. 남편과 저는 벌써 3달째 부부관계가 없었으니까요. 그럼 이건 누구 걸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영수증을 재킷 주머니에 구겨 넣는데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해? 아, 저녁 준비하려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들켰을까요? 아니,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화면에 비친 이름이 보였습니다. 하영 이사님. 하영.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남편의 회사 재무이사, 남편과 대학 동기, 제가 남편과 사귈 때부터 알던 사이였죠. 결혼식에도 왔었습니다. 축의금 10만 원을 냈었고요. 하영 이사님이 연락하셨어요? 응? 아, 업무 때문에. 남편의 왼쪽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거짓말할 때 나오는 버릇이에요. 15년을 함께 산 저는 알고 있었죠. 저녁 식사는 고문이었습니다.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태연하게 밥을 먹고 있었죠. 방금 전까지 다른 여자 몸 위에 있었을 그 입으로요. 왜 안 먹어? 어디 아파? 아니요. 그냥 입맛이 없네요. 요즘 무리하는 거 아니야? 쉬엄쉬엄해. 걱정하는 척하는 목소리가 역겨웠습니다. 차라리 제 앞에서 솔직하게 말했으면 속이라도 시원했을 텐데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재킷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짓을 하는 제 자신이 한없이 비참했죠.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지갑을 열었습니다. 신용카드 영수증이 한 무더기 나왔죠. 하나씩 펼쳐봤어요. 호텔 주차장 6천 원, 프렌치 레스토랑 27만 원, 와인바 12만 원 모두 최근 보름 사이의 것들이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남편은 술을 못 마십니다. 맥주 반 잔만 마셔도 쓰러지는 사람이에요. 와인은 더더욱이요. 그런데 와인바 영수증이 3장이나 나왔습니다. 누구랑 마신 거예요?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죠.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은 울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새벽 4시 잠들지 못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의 노트북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 0923. 너무 쉽게 풀렸습니다. 이메일함을 열었어요. 휴지통도 뒤졌죠. 스팸 메일함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어요. 오빠, 오늘 정말 좋았어. 다음에는. 발신자는 하영이었습니다. 날짜는 일주일 전. 내용을 읽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문장들이 가득했죠.
저는 회계사입니다. 숫자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영수증도 마찬가지죠. 호텔 주차 영수증 6장, 레스토랑 영수증 12장, 사오피 임약 영수증 1장. 이 숫자들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제 남편이 적어도 3달 동안 바람을 피워왔다는 걸요. 그것도 제가 아는 사람과요. 하영. 그 이름을 중얼거리는 순간 뭔가가 떠올랐습니다. 3달 전 하영이 우리 집에 놀러 온 적이 있었어요. 남편 승진 축하 겸 저녁을 먹자고 했죠. 언니, 오빠 정말 멋져 보여. 부럽다. 그때 하영이 제 손을 꼭 잡으며 했던 말이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답했었죠. 우리 하영이도 곧 좋은 사람 만날 거야. 그랬는데 그 좋은 사람이 제 남편이었다니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에요. 계획적이고 치밀한 배신이었죠. 그 모든 시간이 거짓이었던 겁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하영에게 걸려온 전화가 하루 평균 5통, 문자는 20통이 넘었죠. 이제 어떻게 하죠?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울어야 할까요? 소리쳐야 할까요? 아니면 남편을 깨워서 따져 물어야 할까요? 그래서 선택했어요. 증거를 더 모으기로요. 복수는 그 다음 문제였습니다. 하영의 정체를 알게 된 건 그로부터 사흘 후였습니다. 제가 남편 회사로 직접 찾아간 날이었죠. 깜짝 도시락 이벤트라는 핑계로 남편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없었어요.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아, 사모님. 과장님은 사장님실에 회의 가셨어요. 비서가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사장실까지는 30m 정도 떨어져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회의실도 아니고 사장실이라니요? 사장실 앞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그만. 누가 들어오면 어떡해.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하영이었죠. 저는 그 목소리를 15년간 들어왔으니까요. 대학 MT 때도 결혼식 날에도 명절 모임에서도요. 괜찮아. 다들 점심 먹으러 나갔어. 남자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제 남편이 아니었어요. 더 나이든 더 걸걸한 목소리였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사장실 안쪽 가죽 소파 위에 하영이 누워 있었어요. 블라우스 단추는 3개나 풀려 있었죠. 그 위에는 회사 사장이 몸을 숙이고 있었습니다. 환갑이 넘은 대머리 남자요.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화들짝 놀라 저를 쳐다봤어요. 누구야? 사장이 황급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하영도 재빨리 옷매무새를 고쳤죠. 그런데 놀라운 건 하영의 표정이었어요. 당황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여유로웠죠. 언니, 여기 웬일이세요?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방금 전까지 회사 사장과 그런 짓을 하고 있던 입으로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저기 남편한테 도시락을. 아, 민수 오빠요? 오빠는 지금 외근 나갔는데요. 아까 급하게 나갔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비서는 분명 회의 중이라고 했으니까요. 제 표정을 읽었는지 하영이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언니 사장님께 인사드려요. 저희 회사 대표님이세요. 아, 예. 부인께서 직접 도시락까지 싸우시다니. 민수 과장 결혼 잘했네. 사장이 넥타이를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고 있었죠. 저는 도망치듯 사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벽에 기대어 겨우 중심을 잡았습니다. 방금 뭘 본 거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하영과 사장? 그럼 남편은요? 남편도 하영과 그런 사이인데 사장도 하영과 그런 사이라고요? 사모님 괜찮으세요? 누군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돌아보니 격리부 김대리였어요. 저보다 5살 많은 여자였죠. 남편 회사 회식 자리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좀 어지러워서. 이리 오세요. 제 자리에 앉아서 물 좀 드세요. 김대리가 저를 격리부로 데려갔습니다. 물을 한 컵 들이켰어요. 진정이 됐습니다. 그때 김대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장실에 다녀오셨어요? 네, 혹시 뭘 보셨나요? 김대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주위를 살피더니 제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하영 이사님이랑 사장님 말이에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 사람도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다들 아나요? 회사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벌써 1년 넘었거든요. 1년.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1년이면 제 남편과 하영이 관계를 시작한 시점이에요. 아니, 그보다 훨씬 전부터였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사모님 조심하셔야 해요. 네. 하영 이사님이 그냥 평범한 여자가 아니거든요. 김대리가 다시 한번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남자들을 이용해서 올라온 사람이에요. 전 회사에서도 그랬고요. 이번 회사도 처음엔 전무님이랑 사귀다가 지금은 사장님이랑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요즘 민수 과장님한테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소문이 아니었어요. 이미 시작됐죠. 3달 전부터요. 왜 그러는 걸까요? 돈이요, 돈. 하영 이사님은 재무이사잖아요. 회사 돈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위치예요. 그런데 혼자서는 티가 나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게 제 남편이라는 거예요? 민수 과장님이 격리 총괄이잖아요. 장부 관리하는 사람이고요. 둘이 짜면 회사 돈 빼돌리는 건 일도 아니에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어요. 돈까지 연루된 범죄였던 겁니다. 증거가 있나요? 회계사의 본능이 튀어나왔습니다. 김대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년 4분기 장부가 이상해요. 제가 격리 담당이니까 알거든요. 외주 용역비 명목으로 매달 5천만 원씩 나가는데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다니요? 유령 회사예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죠. 그 회사 대표 이름이 김대리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정하영이에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영은 제 남편만 훔친 게 아니었어요. 회사 사장과도 자고 회사 돈까지 빼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 남편을 그 범죄에 끌어들였죠. 더 있어요. 김대리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보여줬어요. 은행 계좌 내역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영 이사님 개인 계좌예요. 어떻게 캡처했는지는 묻지 마세요. 근데 보세요. 매달 5천만 원씩 들어오잖아요. 회사에서 나간 돈이랑 똑같아요. 숫자를 따라가며 계산했습니다. 1년이면 6억, 2년이면 12억, 3년이면 18억이네요. 네. 제 추측으로는 하영 이사님이 최소 18억은 빼돌렸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뭔데요? 그 돈이 하영 이사님 계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민수 과장님 명의 계좌에도 같은 금액이 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제 남편 계좌에도요? 네. 부부 공동명의 아니에요? 아니요. 저희는 각자 계좌를 써요. 그럼 사모님은 모르시는 계좌일 거예요. 제가 확인해 봤는데 작년에 새로 만든 계좌더라고요.
김대리가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된 통장 사진이었어요. 잔액은 9억 원. 이건 말도 안 돼요. 사모님, 정신 차리세요. 지금 민수 과장님은 횡령 공범이에요. 나중에 세무조사 나오면 둘 다 감옥 가는 거예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제 남편은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 범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하영이 있었죠. 15년 동기, 10년 지기, 결혼식에 축의금 10만 원을 냈던 그 여자가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증거를 모으세요. 장부, 통장, 문자, 모든 걸 다 확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김대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똑같이 갚아주세요. 사모님도 회계사시잖아요. 숫자로 이긴 놈은 숫자로 무너뜨려야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결심했습니다. 울지 않기로요. 무너지지 않기로요. 대신 철저하게 복수하기로 했습니다. 하영은 착각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모든 걸 통제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몰랐겠죠. 제가 15년간 장부를 다뤄온 회계사라는 걸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숫자로 하영을 무너뜨릴 거예요. 남편도요. 사장도요. 그 더러운 공범들 모두를요. 그날 밤부터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회계사로 15년을 일했어요. 숨겨진 돈을 찾는 건 제 전문 분야였죠. 세무조사 때마다 기업들의 비자금 계좌를 추적해왔으니까요. 먼저 남편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벽 2시 남편이 깊이 잠든 시간이었어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회사 서버에 접속했어요. 남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이미 알고 있었죠. 몇 달 전 남편이 깜빡하고 메모지에 적어둔 걸 봤거든요. 있다. 격리 장부 파일이 쭉 나열됐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년치 자료였어요.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외주 용역비 항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매달 5천만 원씩 나가고 있었습니다. 업체명은 JNH 컨설팅. 들어본 적 없는 회사였죠. 사업자 등록번호를 메모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조회했어요. 대표자 이름이 떴습니다. 정하영. 역시나였어요. 김대리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더 파고들었습니다. 회사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뒤졌죠. 엑셀 파일을 다운받아서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호텔 이용 내역이 한 달에 12번, 레스토랑 지출이 매주 4번, 명품 매장 결제가 20건, 모두 하영 이사명의 법인카드였습니다. 회사 돈으로 데이트를 했네요.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계좌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JNH 컨설팅으로 나간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따라가 봤어요.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하려면 금융감독원 시스템에 접근해야 했죠. 다행히 저는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었습니다. 세무조사 업무로 금융 시스템 접근 권한이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하영의 계좌를 조회했습니다. 7개? 하영명의 계좌가 무려 7개나 나왔습니다. 모두 다른 은행이었어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 SC제일은행. 각 계좌의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18억 7천만 원. 정확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3년간 빼돌린 금액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매달 5천만 원씩 들어오던 돈이 작년 11월부터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7천만 원, 8천만 원, 1억 원. 점점 금액이 커지고 있었어요.
왜 갑자기 늘어난 거죠? 의문이 들었습니다. 뭔가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왔어요. 남편 계좌도 추적했습니다. 김 대리가 말했던 9억 원짜리 계좌를 찾았어요. K뱅크 계좌였습니다. 작년 3월에 개설됐더군요. 거래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매달 정확히 하영 계좌에서 이체된 금액의 절반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공범이 많네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단순히 바람을 핀 게 아니었어요. 범죄에 가담했던 겁니다. 돈을 나눠 가지면서요. 그런데 이상한 게 또 있었습니다. 남편 계좌에서 매달 2천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어디로 가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주식 계좌? 남편 명의 증권 계좌였습니다. 열어보니 주식이 가득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대형주들이었죠. 평가 금액은 15억 원. 미쳤군요. 남편은 횡령한 돈으로 주식 투자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 몰래요. 새벽 5시가 됐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하영과 남편의 횡령 증거, 계좌 내역, 거래 명세서, 모든 게 제 손에 있었죠. 이제 어떻게 할까요? 고민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까요? 아니면 회사에 알릴까요? 하지만 그건 너무 단순했어요. 저는 더 완벽한 복수를 원했습니다. 그때 떠올랐습니다. 대학 동기 중에 검사 출신 변호사가 있었어요. 경제범죄 전문이었죠. 3년 전 로펌을 차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진우 변호사. 그 이름을 중얼거리며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명함첩을 뒤져서 번호를 찾았습니다. 메시지를 보냈어요. 진우야, 나 은주야. 급하게 상담 좀 받고 싶은데 시간 괜찮아? 답장은 10분 만에 왔습니다. 은주 누나,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오늘 오후 2시에 사무실로 오세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처음으로 웃은 것 같았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복수의 첫 수를 두기 위한 준비가 끝났죠. 서진우 변호사 사무실은 강남역 부근에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약속 시간에 맞춰 도착했어요. 로펌 규모가 꽤 컸습니다. 변호사만 15명이나 됐죠. 은주 누나, 정말 오랜만이에요. 진우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대학 때보다 더 날카로워 보였어요. 검사 생활이 사람을 바꾸나 봅니다. 앉으세요. 커피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저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지난밤 정리한 모든 자료가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뭔데요? 횡령 증거. 진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USB를 받아서 노트북에 꽂았어요. 파일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죠. 5분, 10분, 15분. 진우는 말없이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이거 완전 범죄네요.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내 남편. 네. 진우가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내 남편과 그 회사 재무이사가 3년간 18억 원을 횡령했어. 유령 회사를 만들어서 회사 돈을 빼돌렸지. 세상에. 그것뿐만이 아니야. 재무이사는 회사 사장과도 부적절한 관계야. 내 남편과도. 진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어요. 누나, 이거 상당히 복잡한 사건이에요. 횡령, 배임, 간통. 아니, 간통은 이제 처벌 대상이 아니니까. 어쨌든 형사사건이에요. 알아. 그래서 온 거야.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저는 진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다 무너뜨리고 싶어. 남편도 하영이도 회사 사장도 모두 다. 그러려면 전략이 필요해요. 진우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펜을 돌리며 생각에 잠겼어요. 일단 세무조사를 먼저 받게 해야 해요. 국세청에 익명으로 제보하는 거죠. 그러면 회사 장부를 다 뒤집을 거예요. 그 정도로 충분할까? 아니요. 세무조사만으로는 부족해요. 동시에 여러 곳을 공격해야 해요. 진우가 메모지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국세청 세무조사. 둘째, 식약처 고발. 셋째, 금융감독원 신고. 식약처? 누나 남편 회사가 제약회사잖아요. 혹시 임상 데이터 조작이나 의약품 불법 유통 같은 거 없었어요? 순간 떠올랐습니다. 작년에 남편이 술 먹고 와서 한 말이었어요. 하영 이사가 식약처 담당자랑 친하대. 임상 승인을 빨리 받을 수 있을 것 같대. 그때는 그냥 넘어갔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식약처 담당자랑 친하다니요? 있어. 작년에 신약 임상 승인을 받았는데 과정이 너무 빨랐어. 그거예요. 진우가 손뼉을 쳤습니다. 식약처에 제보하면 임상 데이터 전체를 조사할 거예요. 거기서 뭔가 나오면 회사는 완전히 끝나는 거죠. 영업정지는 기본이고요. 그럼 회사가 망하는 거 아니야? 그게 목적 아니었어요? 맞았습니다. 저는 모든 걸 무너뜨리고 싶었으니까요. 좋아. 그렇게 해. 그럼 일정을 짜볼게요. 진우가 달력을 펼쳤습니다. 오늘이 11월 10일이니까 내일 국세청에 제보하고 모레 식약처에 고발하고 글피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거예요. 3일 안에 모든 걸 동시에 터뜨리는 거죠. 3일이면 13일이네. 네. 그 주 금요일에 회사 이사회가 있다고 했죠? 어떻게 알았지? 아, 내가 USB에 회사 일정표까지 넣어뒀었지? 네, 15일이에요. 완벽해. 이사회 이틀 전에 모든 게 터지는 거예요. 그럼 이사회에서 하영 이사는 해임될 거고 누나 남편도 징계를 받을 거예요. 그 정도로 끝날까? 아니요.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구속될 수도 있어요. 18억 원이면 무거운 형량이 나올 거예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이 아니었어요. 분노였죠. 하지만 동시에 희열도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복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진우야, 고마워. 누나, 이거 진짜 하는 거예요? 남편분이 교도소에 갈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 오히려 가야지.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우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럼 내일부터 바로 움직일게요. 누나는 그냥 평소처럼 지내세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요. 그럴게.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밖은 화창했어요. 11월 치고는 따뜻한 날씨였죠. 하지만 제 마음속은 차가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여보, 오늘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또요? 응. 사장님이 갑자기 부르셔서 미안해. 거짓말이었습니다. 목소리에서 느껴졌어요. 알았어요. 조심히 다녀와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진우였습니다. 누나, 국세청 제보 완료했어요. 내일 아침부터 조사 들어갈 거예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시작이었어요. 72시간 후 모든 게 무너질 거예요. 하영도, 남편도, 그 더러운 거래도요. 저는 그날 밤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새벽 2시에 문이 열렸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죠. 어떻게 이렇게 늦었어요? 사장님이랑 하영 이사랑 같이 있었어. 남편이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저는 물을 떠다 줬어요. 회사 분위기는 어때요? 좋지. 이번 분기 실적도 좋고 사장님이 보너스도 많이 주신대. 그래요? 다행이네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몰랐겠죠.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뀔 거라는 걸요. 국세청 조사관들이 회사로 들이닥칠 거예요. 식약처 담당자들도요. 금융감독원 직원들도요. 그리고 남편과 하영은 손을 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소파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한없이 낯설어 보였어요. 15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니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제 곧 끝날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다녀올게. 조심히 가요. 저는 웃으며 배웅했어요. 남편이 엘리베이터를 탄 후 곧바로 진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진우야, 어떻게 됐어? 국세청 조사관들이 오전 10시에 회사로 들어갈 거예요. 식약처는 오후 2시. 알았어. 전화를 끊고 시계를 봤습니다. 9시 30분. 이제 30분 후면 모든 게 시작되는 거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긴장이 아니었습니다. 기대감이었죠. 10시 정각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여보, 지금 큰일 났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국세청 사람들이 왔어. 세무조사래. 갑자기 무슨... 진정해요. 왜 그러는 거래요? 모르겠어. 장부를 다 뒤지고 있어. 격리부 컴퓨터까지 다 압수하고. 회사에서 뭔가 문제 있었나 봐요? 아니야, 아무 문제 없었어.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공황 상태였던 거죠. 일단 차분하게 대응해요. 당신 잘못 없으면 괜찮을 거예요. 그래. 그래야지. 끊을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커피를 마셨어요. 달콤했습니다. 오후 2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도 남편이었어요. 여보, 식약처까지 왔어. 식약처요? 응. 작년 신약 임상 데이터를 조사한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임상 데이터에 문제가 있나 봐요. 말도 안 돼. 모든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됐어.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패닉 상태였죠. 하영 이사님은 뭐래요? 하영 씨는 지금 사장님실에 있어. 나도 불려갈 것 같아. 그럼 가봐요. 떳떳하게 대응하면 돼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다시 전화할게. 그날 오후 5시 세 번째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나 지금 경찰서야. 네. 금융감독원에서 고발했대. 횡령 혐의래.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울먹이는 것 같았죠. 횡령이라니 무슨 소리예요? 나도 몰라.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런데 4명의 계좌에 9억 원이 있대. 어떻게 된 거야? 9억 원이요? 저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요. 응, K뱅크 계좌래. 나 그런 거 만든 적 없어. 누가 내 명의를 도용한 거야. 경찰에게 그렇게 말해봐요. 그랬어. 근데 안 믿어. 내 신분증으로 만든 거래. 남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나 억울해. 정말로 모르는 일이야. 일단 변호사 선임해요. 제가 알아볼게요. 응, 고마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남편이 변명하는 모습이 우스웠습니다. 9억 원이 통장에 있는데 모른다고요? 누가 믿겠어요. 그날 저녁 8시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저예요, 언니. 하영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하영이 우리 집에 온 거예요. 문을 열었습니다. 하영은 명품 가방을 들고 서 있었어요. 샤넬 백이었죠. 2천만 원은 할 거예요. 들어와요.
감사해요, 언니. 하영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다리를 꼬고요. 무슨 일이에요? 언니도 알잖아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남편한테 전화 받았어요. 회사에 조사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민수 오빠가 경찰서에 있잖아요. 하영이 웃었습니다. 차갑게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언니, 이제 그만 정리할 때 됐지 않아요? 정리요? 이혼 말이에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하영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언니, 민수 오빠는 이제 끝났어요. 횡령으로 구속될 거고 회사에서도 해고될 거예요. 그런 사람이랑 같이 있어봤자 언니만 고생이에요. 당신이 무슨 권리로 그런 말을 해요? 권리요? 하영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서류 한 뭉치를 꺼냈어요. 이게 뭔데요? 민수 오빠가 사인한 거예요. 횡령 계획서죠. 오빠가 직접 작성한 거예요.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남편의 필체가 맞았어요. 유령회사 설립 계획, 비자금 조성 방법, 돈 세탁 루트까지 모든 게 적혀 있었죠. 이게 진짜예요? 물론이죠. 오빠가 1년 전에 저한테 줬어요. 같이 하자고 했죠. 거짓말이 아니에요. 언니, 민수 오빠가 주도한 거예요. 저는 그냥 따라한 것 뿐이고요. 하영이 다시 웃었습니다. 승리자의 미소였어요. 그러니까 언니는 이혼하는 게 나아요. 지금 하면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당신이 왜 나를 도와요? 미안하니까요. 뭐가요? 민수 오빠랑 저랑 언니도 알잖아요. 사귀고 있다는 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당신이 그걸 어떻게 해? 내가 모를 줄 알았어요? 약국 영수증도 호텔 영수증도 다 본 거 알아요. 일부러 오빠한테 내가 넣어놨으니까요. 하영이 일어났습니다. 제 앞에 섰어요. 눈을 똑바로 쳐다봤죠. 언니, 저는 민수 오빠를 사랑해요. 오빠도 저를 사랑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할 때가 됐어요. 언니는 언니 길 가시고 오빠는 오빠 길 가는 거죠. 교도소 가는 길 말이에요? 그건 오빠가 선택한 거예요. 저는 오빠를 말렸어요. 하지만 오빠가 계속 밀어붙였죠. 돈이 필요하다고, 언니한테 줄 위자료가 필요하다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어요. 지어낸 얘기네요. 증거가 있어요. 녹음 파일도 있고요. 하영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하영아, 우리 이혼하면 위자료 얼마나 줘야 할까?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글쎄요. 보통 재산의 절반이라던데요. 절반이나? 그럼 돈을 더 모아야겠네. 어떻게요? 회사 돈을 좀 더 빼돌리면 되지. 녹음이 끝났습니다. 하영이 핸드폰을 집어넣었어요. 어때요, 언니? 이제 믿으시겠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막혔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갈게요. 생각해 보세요. 이혼이 답이에요. 하영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돌아서서 말했어요. 아, 그리고 언니. 이사회는 모레예요. 거기서 제가 새로운 CFO로 선임될 거예요. 축하해 주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하영은 모든 걸 남편 탓으로 돌리려는 거예요. 자기는 피해자인 척하면서요. 하지만 하영은 몰랐습니다. 제가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했다는 걸요. 하영명의 계좌 7개, 18억 원의 행방, 사장과의 부적절한 관계까지요. 이사회가 모레라고 했죠? 저는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그때까지 기다려봐, 누가 이기나.
핸드폰을 집어들고 진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진우야, 계획을 앞당겨야 할 것 같아. 무슨 일이에요? 하영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모든 걸 남편 탓으로 돌리려고 해.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준비해뒀어요. 뭘? 내일 이사회 전에 폭탄을 하나 더 터뜨릴게요. 하영 이사는 그 자리에 못 앉을 거예요. 고마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어요. 72시간 후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이사회 전날 저는 진우와 다시 만났습니다. 누나, 준비 다 됐어요. 진우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A4 용지로 100장은 넘어 보였죠. 이게 뭐야? 하영 이사에 대한 모든 증거예요. 횡령 증거, 배임 증거, 그리고 진우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성상납 증거요. 뭐? 하영 이사가 회사 사장한테만 접근한 게 아니에요. 거래처 임원 3명, 식약처 담당자 2명, 국회의원 보좌관 1명. 모두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어요. 어떻게 알았어? 사립탐정을 고용했어요. 누나 돈으로요. 맞았습니다. 사흘 전에 진우에게 5천만 원을 송금했었죠. 탐정 비용이었어요. 사진도 있니? 있죠. 진우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보여줬어요. 하영이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남자와 포옹하는 모습, 차 안에서 키스하는 모습까지. 이 정도면 충분해요? 충분하고 말고. 이거 공개되면 하영 이사는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좋아. 이사회에서 공개해. 누가요? 내가. 진우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누나가 직접 가는 거예요? 당연하지. 내가 끝장을 봐야지. 위험할 수 있어요. 하영 이사가 뭘 할지 몰라요. 상관없어. 나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 진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그럼 제가 같이 갈게요. 변호사 자격으로요. 고마워, 진우야. 다음 날 아침 저는 정장을 입었습니다. 검은색 투피스였어요.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죠. 화장도 진하게 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낯선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보는 얼굴이었죠. 강인하고 냉정하고 단호한 얼굴이요. 이제 시작이에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 회사까지는 차로 30분 거리였어요. 진우가 운전했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앉아서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했죠. 긴장돼요? 아니, 오히려 편해. 누나 강하네요. 강해진 게 아니야 어쩔 수 없게 된 거지. 회사 건물이 보였습니다. 15층 건물이었어요. 이사회는 최고층 회의실에서 열린다고 했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 버튼을 눌렀어요.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복도 끝에 회의실이 보였죠. 문 앞에 비서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누구세요? 박은주예요. 민수 과장 부인이고요. 아, 사모님. 그런데 이사회는 관계자 외출입이. 저도 관계자예요. 저는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비서가 당황한 표정으로 서류를 받았어요. 이게 뭔데요? 회사 횡령 증거예요. 이사님들이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잠깐만요. 비서가 회의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사장이 나왔어요. 사모님, 무슨 일이십니까? 사장님, 할 말이 있어요. 이사회 중인데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려야 해요. 하영 이사에 관한 거예요. 사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들어오시죠.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이사 5명이 앉아 있었어요. 하영도 있었죠.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언니, 여기 왜? 이사회에 참석하러 왔어요. 무슨 권리로요? 주주 자격으로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주식 취득 증명서였어요. 어제 회사 주식 5%를 매입했어요. 소액주주지만 이사회 참석 권리는 있죠? 사장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앉으시죠. 저는 하영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진우도 옆에 앉았고요. 그럼 이사회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하영 이사의 CFO 승진건인데 잠깐만요.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저는 이 안건에 반대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영 이사가 횡령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하영이 벌떡 일어났어요. 무슨 헛소리예요? 헛소리가 아니에요. 저는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여기 모든 증거가 있어요. 하영 이사가 유령 회사를 만들어서 3년간 18억 원을 횡령했어요. 계좌 내역, 거래 명세서, 이체 기록까지 다 있습니다. 사장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하나씩 넘겨보기 시작했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졌죠. 이게 사실입니까? 거짓말이에요. 언니가 조작한 거예요. 하영이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조작이 아니에요. 국세청도 확인했어요. 금융감독원도요. 그리고 하영 씨, 당신 사장님과 부적절한 관계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장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뭐라고요? 사진도 있어요. 진우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하나씩 넘겼어요. 하영과 사장이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차 안에서 키스하는 모습이 나왔죠. 이건 사장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른 이사들도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영 씨는 거래처 임원들, 식약처 담당자들과도 그런 관계를 맺었어요. 모두 회사 이익을 위해서라고 하면서요. 언니 그만해요. 하영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남편과도 바람을 폈죠. 사업비 임약 영수증이 있어요. 제가 직접 찾아낸 거예요. 서류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약국 영수증이었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하영 씨, 당신은 남자를 이용해서 돈을 벌었어요. 회사를 이용해서 부를 쌓았고요. 그리고 이제는 CFO 자리까지 차지하려고 했죠. 아니에요. 증거가 다 있어요. 당신이 아무리 부인해도 소용없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하영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이사회는 결정하셔야 해요. 이런 사람을 CFO로 앉힐 건지 아니면 해고할 건지요. 사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영을 쳐다봤어요. 하영 이사, 이게 사실입니까? 사장님, 대답하세요. 사장이 소리쳤습니다. 하영이 고개를 떨궜어요. 일부는 사실이에요. 일부가 아니라 전부잖아. 그리고 사장님이 먼저 접근하셨잖아요. 승진시켜준다고 CFO 자리를 주겠다고 하시면서요.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사장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이 여자가 지금 사실이에요. 녹음 파일도 있어요. 하영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하영 씨, 내 말 잘 들어. CFO 자리는 내 거야. 대신 나한테 잘해줘야 해. 사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떻게요? 알잖아. 우리 사이를 계속 유지하는 거지. 녹음이 끝났습니다.
이사들이 모두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사장님도 공범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영 이사와 함께 회사 돈을 빼돌렸어요. 법인카드로 개인적인 지출을 하고 접대비 명목으로 호텔비를 썼죠. 증거가 있어요? 이사 한 명이 물었습니다. 있죠. 진우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사장님 명의 법인카드로 매달 3천만 원씩 개인 용도로 사용했어요. 명품 구매, 골프장 이용, 고급 레스토랑 식사비까지요. 주말에 쓴 거예요. 그것도 하영 이사랑 함께요. 사장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른 이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이사회를 정지합니다. 한 이사가 일어났습니다. 대주주였어요. 오늘 안건은 보류합니다. 그리고 사장님과 하영 이사는 당장 직위해제입니다. 경찰 수사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하영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회의는 끝났습니다. 모두 나가주세요. 저는 가방을 챙겨서 일어났습니다. 하영이 제 팔을 붙잡았어요. 언니, 이러지 마요. 제발이요. 나요. 언니, 저 잘못했어요. 용서해줘요. 용서는 무슨 너는 감옥에 가야 해. 저는 하영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회의실을 나섰어요.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후련한 눈물이었죠. 드디어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사회가 끝난 지 사흘 후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영과 사장은 구속됐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횡령 및 배임 혐의였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검찰에 출석했어요. 제가 모은 모든 증거를 제출했죠. 피의자들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정하영은 남편의 대학 동기이고 제 남편 민수는 공범입니다. 남편분을 직접 고발하신 건가요? 네. 제가 먼저 알아냈으니까요.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를 넘기며 다시 물었어요. 증거 수집 과정이 상당히 전문적이던데요. 혼자 하신 겁니까? 네. 저도 회계사니까요. 대단하시네요.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증거가 명확했으니까요. 첫 공판이 열린 날 저는 방청석에 앉았어요. 남편과 하영이 피고석에 앉아 있었죠. 사장도 옆에 있었습니다. 피고인 정하영, 최후 진술하세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하영이 일어섰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저는 잘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회사 돈 18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유령회사를 만들어서 빼돌렸어요. 공범이 있습니까? 네. 민수 씨와 함께 했습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몰랐어요.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주의를 줬어요. 남편이 다시 앉았습니다. 계속하세요. 민수 씨가 장부를 조작했어요. 저는 그걸 승인만 했고요. 뭐라고요? 남편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먼저 제안했잖아. 돈을 나눠 갖자고 했잖아. 저는 그런 적 없어요. 민수 씨가 계획한 거예요. 하영이 고개를 돌려 남편을 쳐다봤어요. 차가운 눈빛이었죠. 민수 씨는 처음부터 이혼하려고 이 일을 벌인 거예요. 부인한테 줄 위자료를 마련하려고요. 말도 안 돼. 증거가 있어요. 민수 씨가 직접 작성한 계획서요. 하영의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판사가 받아서 확인했어요. 이게 뭡니까? 횡령 계획서입니다. 민수 씨 필체로 작성됐어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하영이 그 서류를 법정에 제출할 줄은 몰랐거든요. 이건 조작이에요. 남편이 외쳤습니다.
필적 감정을 해보면 알 거예요. 민수 씨가 쓴 게 맞아요. 당신이 시켜놓고 저는 시킨 적 없어요. 오히려 말렸어요. 하지만 민수 씨가 계속 밀어붙였죠. 거짓말하지 마.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다음 증인을 부르겠습니다. 증인으로 김대리가 들어왔어요. 선서를 하고 증언석에 앉았습니다. 증인은 회사 격리부 직원이죠? 네, 맞습니다. 피고인들의 횡령을 알고 있었습니까? 네. 작년부터 눈치챘어요.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무서워서요. 하영 이사가 저를 협박했거든요. 어떻게요? 제 개인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했어요. 저도 법인카드를 몇 번 사적으로 쓴 적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누가 횡령을 주도했습니까? 김 대리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둘 다요. 둘 다라니요? 하영 이사와 민수 과장이 함께 계획했어요. 저는 두 사람이 회의하는 걸 몇 번 봤어요. 언제였습니까? 작년 2월쯤이었어요. 퇴근 후 사무실에서 둘이서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유령회사 만드는 방법이요. 어떻게 하면 티 안 나게 돈을 빼돌릴 수 있는지요. 남편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하영도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증인은 물러가세요. 재판이 계속됐습니다. 여러 증인이 나왔고 증거가 제출됐어요. 마지막으로 제 차례가 왔습니다. 증인은 피고인 민수의 부인이죠? 네. 남편을 직접 고발하신 이유가 뭡니까? 잘못을 저질렀으니까요. 그래도 가족인데요. 가족이라고 범죄를 봐줄 수는 없죠.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과 하영 이사의 관계를 알고 계셨습니까? 네. 불륜 관계였어요. 언제 알았습니까? 2달 전이요. 약국 영수증을 발견하고 나서요. 그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목이 메었습니다. 대답하기 힘들었어요. 배신당한 것 같았어요. 15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럴 수 있나 싶었죠. 하지만 고발하기까지 했습니다.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텐데요. 네. 하지만 해야 했어요. 이대로 넘어가면 저도 공범이 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증인은 물러가세요. 저는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남편과 눈이 마주쳤어요. 남편이 입을 열었죠. 미안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쳤어요. 며칠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정하영, 징역 7년. 피고인 민수, 징역 5년. 피고인 사장, 징역 3년.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재판이 끝났어요. 하영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언니, 저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법정을 나서는데 진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나 수고했어요. 고마워, 진우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이혼해야지. 그리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날씨가 맑았어요. 새로 시작해야지 내 인생을. 진우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 제 삶을 살 차례였죠. 판결이 확정된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남편과는 면회도 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재산 분할도 끝났어요. 남편 명의 계좌에 있던 9억 원은 모두 몰수됐죠. 하지만 저희 공동명의 재산은 제가 다 가져왔습니다. 집, 차 예금까지요. 새 출발이네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집을 정리했습니다. 남편 물건은 모두 버렸어요. 옷, 책, 신발까지 하나도 남기지 않았죠. 그날 오후 남편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세요? 박은주 씨죠? 저는 회사 대주주 이상철입니다. 이사회에서 봤던 분이었어요. 사장과 하영을 해임시킨 사람이죠. 네, 무슨 일이세요? 혹시 시간 되시면 회사로 오실 수 있으세요? 왜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궁금했습니다. 회사에 갔어요. 대주주실로 안내됐습니다. 이상철 회장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앉으세요.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CFO 자리 말입니다. 네. 하영 이사가 구속되면서 비었잖아요. 그 자리에 박은주 씨를 앉히고 싶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요? 네. 박은주 씨는 공인의 계사잖아요. 게다가 이번 사건을 직접 해결하셨고요. 실력도 검증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회사 직원도 아닌데요. 그래서 제안하는 겁니다. 우리 회사 CFO로 와주세요. 연봉은 2억, 스톡 옵션도 드리겠습니다. 2억. 하영이 받던 연봉과 똑같았어요.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물론이죠.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고민했습니다. CFO 자리라니요. 하영이 그렇게 원하던 자리였죠. 그날 밤 진우에게 전화했어요. 진우야, 조언 좀 해줘. 무슨 일인데요? 회사에서 CFO 자리를 제안했어. 대박. 당연히 해야죠. 하지만 그 자리는 하영 이사 자리였잖아. 그래서 더 의미 있는 거 아니에요? 진우 말이 맞았습니다. 하영이 앉으려던 그 자리에 누나가 앉는 거예요. 완벽한 복수 아니에요? 복수? 그 단어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누나 하영은 남자를 이용해서 올라갔어요. 하지만 누나는 실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죠. 그러게. 그리고 누나 인생도 생각해봐요. 이혼했잖아요. 새로 시작해야죠. CFO면 괜찮은 출발점 아니에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알았어. 하기로 할게. 잘 생각했어요. 일주일 후 회사에 연락했습니다.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잘 결정하셨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첫 출근 날 정장을 입었어요. 회색 투피스에 하이힐을 신었죠. 머리는 단정하게 올렸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당당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5층 버튼을 눌렀죠. CFO실은 최고층에 있었습니다. 넓고 밝은 방이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이 한눈에 보였죠. 여기가 제 자리네요. 책상에 앉았습니다. 가죽 의자가 편했어요. 컴퓨터를 켰죠. 모니터에 제 이름이 떴습니다. CFO 박은주. 미소가 지어졌어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대리였어요. CFO님, 축하드려요. 고마워요, 김대리. 커피 드릴까요? 네, 부탁해요. 김대리가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책상 위에 놓으며 말했어요. CFO님께서 이 자리에 앉으시니까 마음이 놓여요. 왜요? 하영 이사 때는 불안했거든요. 언제 또 사고 칠지 몰라서요. 하지만 CFO님은 믿음이 가요.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CFO님,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뭔데요? 어떻게 그렇게 강해지셨어요? 남편분을 직접 고발하고 재판까지 하고 이렇게 CFO까지 되시다니.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파랗게 개어 있었어요. 강해진 게 아니에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죠. 그래도 대단하세요. 김대리가 나갔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정말로 끝난 걸까요? 복수는 완성된 걸까요? 그날 오후 회의가 있었습니다. 전 직원이 모인 자리였어요. 신임 CFO 인사였죠. 여러분,
새로 오신 CF 박은주님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갔어요. 안녕하세요. CF 박은주입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중에는 남편의 동료들도 있었어요.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었죠. 저는 앞으로 이 회사를 바로잡겠습니다. 투명한 경영, 공정한 인사, 깨끗한 회계. 이 세 가지를 약속드립니다. 다시 박수가 터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은주 언니께 하영의 필체였습니다.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였죠. 뜯어봤어요. 언니, 저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남자도, 돈도, 권력도 다 갖고 싶었죠. 하지만 모든 걸 잃었어요. 언니는 이겼어요. 제가 원하던 그 자리에 언니가 앉았죠. 축하해요. 진심으로요. 그리고 부탁이 있어요. 민수 오빠를 용서해줘요. 오빠는 저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유혹했어요. 제가 돈을 나눠 갖자고 했고요. 언니, 제발 오빠만은 용서해줘요. 저는 언니한테 용서받을 자격이 없지만 오빠는 다르니까요. 편지를 찢어버렸습니다. 용서는 없어요. 남편도 하영도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죠. 저는 해냈어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15년 지기에게 속고 모든 게 무너졌을 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증거를 모으고 계획을 세우고 복수를 실행했죠. 그리고 이제 여기 서 있습니다. 하영이 그렇게 원하던 CFO 자리예요. 이게 진짜 복수예요. 하영 씨. 창밖을 향해 말했습니다. 당신은 남자를 이용해서 올라가려 했죠. 하지만 저는 실력으로 올라왔어요. 그게 차이예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진우였어요. 누나, 첫날 어때요? 좋아. 정말 좋아. 축하해요, 누나. 누나는 해냈어요. 고마워, 진우야.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아니에요. 누나가 강했던 거예요. 전화를 끊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정말로 끝났습니다. 복수도 슬픔도 분노도요. 이제 남은 건 제 인생이었어요. 제가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요.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업무를 시작했어요. 숫자가 화면에 가득 찼죠. 장부, 결산서, 재무제표. 익숙한 것들이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중얼거리며 일을 시작했습니다. CF 박은주로서의 첫날이었죠. 그리고 새로운 제 인생의 첫 페이지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결국 해냈습니다. 배신한 남편과 하영을 무너뜨렸고 제가 원하는 자리에 올라섰죠. 쉽지 않았어요. 울었던 날도 많았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많았어요. 하지만 버텼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배신당한 경험이 있나요? 무너지고 싶었던 적이 있나요? 그럴 때 기억하세요. 복수는 잘 사는 거라는 걸요. 그들이 원하던 자리에 당당히 서는 거라는 걸요. 저는 이제 제 길을 갑니다. 여러분도 힘내세요. 우리는 강하니까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함께 이겨내요. 감사합니다.